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이 39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정부가 종부세, 양도세 등 이 2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 규제 지역 해제 관련한 효과는 다음 주부터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시장에 맞춘 투자 전략일 것 같은데요. 이 전략들 꼼꼼하게 잘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조언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자,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만약에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의 가치가 토끼가 점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단계 점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투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 물건 역시도 자산의 가치가 많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부동산 규제 해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침체하는 부동산 시장을 과연 살릴 수 있을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그와 다르게 동시에 또 밑단에서는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관없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현장을 직접 돌아가지 보지 않으신다면 절대 모르실 겁니다. 저희가 항상 현장을 돌아보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조금 기대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로 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안 된다, 또 연결이 어렵다 그러시면 또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이 부동산 관련한 고민 나도 좀 해결해보고 싶은데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 문자로 사연 보내주실 때에는 조금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화곡동에서 20년 넘게 빌라를 살고 있는데요. 네. 예, 이번에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이제 조금 일이 있어서 이제 그만둬서 이제 보상금도 나오고 그래갖고 조금 이 아파트 쪽으로 좀 갈아타고도 싶고 좀 그러고 싶어갖고요. 또 투자도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가고 싶어갖고요. 네. 자, 지금 아파트 쪽을 보고 계시다고요. 실거주하면서 향후에 좀 미래 가치도 있는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라든가 아파트 있으세요? 강서 삼성 꽃마을 아파트나 그 마곡은 아니지만 마곡 주변에 방화동 쪽에 있는 뭐 현대나 신동 아파트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강서 지역 쪽 그리고 마곡 인근 쪽으로 살펴보고 계시다고요. 네. 자, 지금 살고 계신 곳을 좀 매도하고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네. 의견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수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화곡동에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 네. 아유, 화곡동 요즘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예, 뭐 빌라 문제 때문에 굉장히 네, 맞아요. 언론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뭐 해당되시는 건 아니실 테고 그 자가로 예.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예. 예, 자가로 거주하고 20년 동안 거주를 하셨네요. 예, 예. 화곡동이 되게 살기가 좋은가 봐요. 네, 그 저희 가로공원 쪽인데 거기 예, 시장이 재래시장이 큰 거 있습니다. 거기가. 예. 예, 직장도 가까우셨고 네, 네. 그러셨겠죠. 이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아파트로
이제 이동을 좀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빌라를 제가 이제 주위 부동산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예, 한 2억 5천에서 한 2억 8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회사에서 조금 좀 표시한 금액이 보험금 합해서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3억 정도요. 예, 예. 2억 5천에 3억이네요. 그럼 예, 한 예. 5억 5천 정도 있으신 거네요. 네, 네,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64셔. 그 목소리 되게 젊으십니다. 저는 제 또래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예. 저보다 어리거나 예. 연세 있으시고 그러면 지금 거주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음, 부인이십니다. 예. 그럼 다 출가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러세요? 다 직장 다니고 지금 아들은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그러면 딸이나 아드님께서는 아직까지 뭐 주택은 자가는 없으시겠네요. 예, 예. 예. 따로 떨어져 사세요? 아니면 같이 함께 사세요? 딸은 나가서 살고 있고 아들은 같이 있습니다. 예, 취업 준비하고 계신 아드님이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가족 세 분이시네요. 예, 예. 예, 그러면 뭐 방 2개나 방 3개 뭐 예.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강서구 쪽을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 예, 강서구 마곡이기 때문에 마곡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마곡지구에 있어서 강서구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굿이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아파트 있잖아요. 예, 아파트는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계속 빌라만 거주하셨기 때문에 예. 상대적인 어떤 뭐 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네. 상대적으로 좀 피곤하셨을 거예요, 마음이. 예, 그렇죠.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이 얼마라도 보상금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빨리 아파트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예, 예, 일단 뭐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일단 아파트 한 채를 보유를 하셔야 돼요. 예, 예. 한 채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이 아파트 한 채는 서울 지역에 있죠. 예, 예, 서울 지역의 아파트다 그러면 한 채 보유하는 건 무조건 그냥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머스트예요, 머스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예, 자, 서울 지역 중에서도 마곡, 강서구의 마곡은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제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네, 들어오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아직 물잔이 아직 안 넘쳤어요. 계속 들어오고 네. 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주변 지역에 어디를 가시더라도 아파트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네, 선생님 자금에 맞는 아파트를 뭐 직접 살면서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우리 전세를 끼고 사두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전세를 끼고 사두셔도 돼요. 예. 지금 되게 좋아졌는 게 뭐냐면 우리 원래 1주택자 있잖아요. 그죠? 예, 1주택자가 뭐 플러스 한 채 더 취득을 하려 그러면 이 취득세가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네, 예, 네, 서울 지역에서 살려 그러면 취득세 자체를 일단 8.4%를 냈어야 됩니다. 네, 남들 뭐 1%, 뭐 2% 이렇게 낼 때 나는 이제 네. 8% 이상 내고 샀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 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생각했던 가격이 뭐 원래 뭐 한 6억짜리였다 그러면 6824 뭐 일단 취득세만 한 3천만 원 가까이 나버리니까 네, 예, 굉장히 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규제가 이번에 해제가 됐죠. 네, 예, 해제가 되면서 1에서 3%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2주택자라도. 그래서 일단 지금이 굉장히 주택을 취득하기에 좋은 시기예요. 네, 시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규제는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망설이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네, 자, 이게 우리가 보면 아파트 가격이 2013년, 14년부터 시작해서 쭉 오르다가 2018년도에 많이 올랐고요. 그죠? 좀 네, 쉬다가 또 2020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올라 버렸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돼 버리고 또 금리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네. 빠르게 너무 급하게 많이 상승을 해 버렸잖아요. 금리가. 그러니까 꺾여 버렸어요. 꺾여 버렸는데 앞으로 그러면 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너무 꺾이니까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밑바닥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돼 버리면 나라가 아작이 나 버리기 때문에 누가 그걸 바라겠습니까? 정부도 그걸 안 바라죠. 그리고 이 부동산 산업은 워낙 이 전후방에 뭐 같이 엮여 있는 산업들이 많아 가지고 네, 이 네. 부동산이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예, 자, 예. 그래서 일단 규제를 완전히 다 해제를 해버렸죠. 거의 네. 예전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다시 올라가느냐, 이제 다시 또
그대로 뭐 안정화가 좀 되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의 문제인데 최소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안정화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네. 진행이 되면 어차피 선생님은 지금 매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예, 매입을 하시게 되면 남들보다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을 하시는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딱 적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들 많이 떨어지겠어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어요. 네. 예, 떨어질 때도 없고 그냥 유지를 할 것 같다. 근데 아파트 가격은 아직까지도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네. 예, 금리가 워낙 또 높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대출이 돼도 금리 때문에 이게 좀 사람들이 이 멈칫멈칫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가 이제 또 내려온다. 원래 아마 중반쯤이 정점을 찍고 후반부에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수요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네. 이 강서구 마곡 인근으로 해서 네네. 아파트 한 채를 취득을 하시고요. 네네. 예, 특히나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연세가 이제 60대밖에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돈 벌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네. 예, 10년 이상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사고 나서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누구나 다 한 채씩 갖고 있어요. 네. 예, 누구나 다 한 채씩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조금 더 돈을 벌려 그러면 여유 자금을 일부라도 남겨놔야 됩니다. 아, 네. 예, 일부라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만 한 1억 정도라도 남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끼워서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예,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한 네. 1억 정도를 남기셔가지고 이 1억을 자녀분 있죠. 예, 예. 자녀분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 명의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예, 예. 예, 선생님 명의로 무조건 한 채 더 하세요. 네. 이 한 채 더 하는데 이 한 채는 뭐냐면 이걸로 자산을 일구는 겁니다. 이걸로 이 한 채 가지고 내가 네네. 아파트 한 채 들고 있는 거 남들하고 다 똑같아요. 네네. 이게 내 진짜 돈을 만드는 거예요. 아, 요거를 네네. 어디다 투자하느냐? 이거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1억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는. 네. 그러니까 빌라 시장을 보세요. 빌라를 보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화곡동에만 계시다 보니까는 잘 몰라요. 예, 예. 빌라로 돈 버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서울은 뭐 화곡동도 마찬가지로 화곡동 뭐 재개발, 공공재개발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아타운 뭐 이런 거 막 지정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화곡동이 아니고 다른 쪽에 더 좋은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이 1억으로도 아직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네. 예. 화곡동은 다 개발돼야지 그쪽이 가격이 좀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미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 있죠. 예. 그 중에 일부 지역들이 다시 또 재개발을 추진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는 네. 1억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런 재개발 빌라를 노리셔가지고 예. 예, 재개발 빌라를 노리셔가지고 이 1억을 투자해주면 얘가 진짜 엑셀런트한 아주 좋은 부를 이루어드리는데 기반이 되실 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빨리 아파트가 내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예. 예, 매매를 하시고 대신에 이제 대출을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대출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대출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대출도 되니까 활용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시고 1억 정도 여유 자금으로 다른 데다 하나 투자를 해서 그걸로 아, 자산을 일으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겠고 더 궁금하다 뭐 아파트도 나 진짜 모르겠다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그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세미나를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받으려면 522 번호 그 번호로 사무실로 전화. 예, 그번에도 전화 주셔도 되고 아래쪽에 전화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아, 네, 예, 이 알겠습니다.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1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재개발 지역들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임정 활동도 해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혹은 1대1 상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그 인천 검단 신도시에 네. AB19 그 호반 서밋 5차 그 사전 청약 당첨자인데요. 네. 저기가 그 주택 공급량도 많고 뭐 하도 말들이 많고 그래갖고 이걸 그냥 청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여기 지금 청약을 신청하신 이유가 투자 목적이셨을까요? 아니면 거주 목적도 생각하셨을까요? 뭐
그 거주하면서 뭐 투자도 보는 거죠. 네, 거주를 하면서 향후에 좀 미래 가치를 보고 선택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요즘 시장 상황도 그렇고 공급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 드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예, 새해부터 고민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게요. 이게 뭐 해서 저 처음에 좋았는데 막 그 다음부터 원체 막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은 주변에서 다 말리거든요. 예, 이 제가 보면 위치도 좋고 그래갖고. 검단이 우리 그 뭡니까 이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뭐 제주도 갈 때 그죠?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검단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검단 보면 어떤 생각 들죠? 와, 마곡. 딱 넓네. 아직 아파트 지을 때 엄청 많네. 이런 생각 딱 들거든요. 예. 이게 보면 아, 그렇죠. 아, 우리 시청자님 고민 제 뭔지 딱 알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물량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직. 예,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예,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예. 그 금단이 저는 안 오를 줄 알았는데 그 전에도 예, 진짜 금단은 안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물량이 워낙 많이 들어올 게 남았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돈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이 뭐 다 올라버렸잖아요. 예. 다 오르면서 여기 금단 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금단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단 하지 말고 딴 데 하세요 했다가 제가 막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금단이 진짜 이제 불안해. 인천이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물량이 엄청 많아요. 예,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엄청 많은데 검단에도 아직 반도 안 들어왔어요. 예. 예, 아직도 뭐 한 일단 뭐 한 2만 5천 세대 들어올 게 더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보다 아직 훨씬 더 남았을 겁니다. 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사전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되셨어요.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입주가 언제예요? 아, 25년 6월 정도 된다고요. 25년 6월이에요. 예, 예. 예, 25년 6월에 이제 그때부터 또 입주 시작하죠 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때쯤 되면 계속 입주합니다. 네. 예, 25년도에 계속 입주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그뭐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예, 네. 가격이 이게 올라가는 거는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제발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우리가 뭐 한 2년, 3년, 뭐 4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몰라 여기 한 그냥 10년 동안 묻어둘래라고 생각하시면 전고점은 찾을 겁니다. 전고점은 찾는다고요? 예. 예, 지금 이전에 내리기 전에 가격은 찾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 근데 그 동안에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죠, 선생님? 그래서 저라면 사전청약 이거 그냥 청약 안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세요? 저기 왜 제가 안 한다 신정동.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신정동입니다. 예? 신정동. 신정동에 계세요? 예, 예. 자가로 거주하고 계시고요? 아닙니다. 전세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첫 주택을 마련하시는 거였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만약에 지금 여기 사전 청약을 이제 뭐 본청약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예. 혹시 자금이 있으세요? 지금 그렇게 여유가 많지를 않아갖고 한 2억 정도 되게 가용자금이 없어요. 가용자금 2억 있으세요? 그것도 이제 뭐 저기 돌려야 되는 거죠. 저기 해갖고. 그러니까 그 전세 자금으로 묶여 있으니까. 예, 어쨌든 우리 선생님이 2억을 만드실 수가 있으면요. 예, 예. 제가 이거 검단을 이게 막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검단 신도시 정말 좋아요. 예, 예. 예, 제가 도시계획을 알기 때문에 좀 압니다. 신도시 정말 좋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이 좀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그동안에 돈을 벌자는 거예요, 먼저. 예. 그래서 검단에서 서울로 무조건 들어오세요. 근데 서울이 가격이 높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아파트가. 너무 그런데, 예.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 뭐 있겠습니까? 재개발을 보세요. 재개발을. 아파트가 되는 빌라를 미리 사놓으면 됩니다. 시청님 듣고 계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시간 될 것 같은데 일단
검단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예, 저라면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예. 참고하세요. 예. 여기서 은평구 있죠? 은평구요. 예, 은평구에 좀 더 내려가면 서대문구입니다. 예. 제가 이제 요거 조금 확대해 볼게요.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저기 금단에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로. 서울로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종로 있죠, 종로. 예. 예, 광화문. 우리 원래 한양도성. 예. 예. 상업 시설이 가장 많은 곳. 상업지가 서울에서 가장 넓은 곳. 여기 종로입니다. 자, 여기 종로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홍제역이라고 있어요. 홍제역. 홍제역에 가시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제 말이 그냥 뭐 잘 안 들어가실 건데 요거 재방송도 나가니까요. 예, 재방송 나가니까 꼼꼼히 살펴보세요, 다시. 홍제역에 가면 여기 홍제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있어요. 역세권 재개발. 요게 1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1구역은 지금 현재 사전 검토를 통과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구역 지정하려고 이제 막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홍제 2구역이라고 있어요. 홍제 2구역. 예,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예. 역세권 재개발. 자, 홍제 1구역은 지금 이미 진행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2억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2억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2구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굉장히 추진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2억이면 가능해요. 예, 2억 언더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홍제가 좋은 게 뭐냐면 홍제역 위에 우리 유진상가 아세요? 되게 오래된 상가 있습니다. 아, 그쪽은 잘 예, 인왕시장도 있고 그 지역을 우리 서대문 구청장께서 거기를 서울 북부에 코엑스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쯤이 되면 완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10년 동안 산천역 기다려가지고 금단이 10년 뒤에 한 이제 가격에 오기를 바랄 거냐, 아니면 여기 가서 지금부터 오르는 지역에 가서 10년 동안 많이 올랐는 거를 가져올 거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서울의 규제가 지금 완전히 풀려버렸기 때문에 예, 강남 3구랑 용산 요 4개를 제외하고는 다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재개발 쪽으로 막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그래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생님은 좀 늦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 홍제역 인근으로 한번 가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세미나를 오시든 상담을 받으시든 해가지고 결정을 짓고 빨리 돈을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검단 쪽보다는 그래도 향후 미래가치가 더 있는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목적이 없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1 대면 상담 이용하시면 참석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들 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재개발 투자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 양천구 신월 5동에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있는데, 네, 예, 거기가 구역이 2배 이상 커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네. 예, 저는 거기에 투자하면 어떨까 싶어서 좀 연락을 드렸어요. 아, 매수하시기 전에 전화를 주신 거네요. 신월 네. 5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자,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원래 재개발 투자는 많이 하셨어요? 예? 재개발 투자는 많이 해보셨어요? 조금 해봤어요. 아, 조금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주택수는 몇 채세요? 주택수는 지금 이제 2개 갖고 있어요. 이거 빼고. 아, 2개 가지고 계시고 예, 현재 그러면 2주택자시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채 더 취득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서울에다가 여기 신월동에다가 한 채를 더 추가하게 되시면 취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뭐 이제 취득세가 뭐 금액으로 하면 한 1,100%만 될 텐데, 예. 뭐 그래서 그 어떤 그 취득세가 이제 뭐 완화가 될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 아니, 취득세 이미 완화됐어요, 선생님.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이 통과해야지 환급을 받는 개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는 12%에서 네, 6%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뀐 게 아니고 규제 지역이 해제돼 버려가지고 예. 비조정지가 됐잖아요. 네. 비조정지는 8%에서 4%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취득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들어가죠. 그래서 4.4% 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8.4% 냈다가 4.4% 내니까 나머지 3%는 4%는 환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신월오동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신월오동에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신월오동 공공재개발이죠. 이 예, 공공재개발이 거기가 뭐- 작년 아마 8월인가 2차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곳이죠. 예, 뭐 한 800세대로 발표가 예. 났는데 예, 그 양옆으로 좀 확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500세대 정도로 짓는다 그러고 1600세대요? 한 1,500세대 정도. 1500세대, 약 한 2배 정도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이제 지하철 얘기 나온 게 한 3개 정도 있고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뭐 갖고 있으면 나중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뭐 원정 홍대선이 지나가거나 뭐 그렇죠. 하고 목동선하고 예, 목동선하고. 그다음에 2호선이 이제 그 까치산에서 그쪽으로 또 오는 게 구청장 공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거는 뭐 그렇게 세 좀 많이 나중에 문제고. 개. 예.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확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네. 투자금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투자금 한 3천이고요. 3천요. 예, 사실은 예. 아니 저희가 전화 드리고 나서 좀 일이 좀 진척이 돼가지고 예. 지금 사실 매도인의 계좌번호는 따놓은 상태거든요. 조금 전에 땄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보내도 될지. 그래서 아, 예, 예,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천만 원 네. 투자죠? 예, 예. 제가 그렇게 싹 좋아하는 지역은 아닌데요. 네. 예, 뭐 선생님도 되게 좋은 지역이면 바로 넣었을 거 아닙니까? 네. 요 투자금이 굉장히 적잖아요. 예. 이 서울에 이렇게 투자금 적게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잘 없는데 만약에 화곡동에 진행이 안 되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3천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제가 반대를 할 건데 네. 이미 여기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곳이고 예. 예, 뭐 우리 그 현금 청산 대상이 전혀 안 된다는 거는 뭐 안 되는 물건이겠죠. 글쎄 그것도 궁금한 게 예. 공공재개발은 이게 종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맞는지 좀 궁금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일단 3천만 원이면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예. 공공재개발 이게 8월 달에 지정이 됐잖아요. 네. 공공재개발 2차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공공재개발 2차에 만약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냐면 2021년 12월 31일일 겁니다, 아마. 네. 2021년 12월 31일. 요 네. 이후에 지어진 거 있죠? 준공이 난 거. 지어진 거 기준이죠. 매매가 아니고. 예? 그 매매가 아니라 지어진 매매가 거 아니고, 예. 기준이죠. 이후- 예, 그게 왜 헷갈려서. 이후 준공. 준공 낳는 거는 현금 청산. 예. 뭐 현금 청산은 아니고 그냥 대표인한테 그 하나만 입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후에 그냥 매매 있죠? 네. 예전에 지어졌던 것들 매매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다. 예. 예, 요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뭐 막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 근데 제가 네. 정확하니까 제 답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금 청산의 문제는 전혀 없고 일단 투자금이 뭐 제가 뭐 1억 정도 들어간다 이러면 뭐 다른 데로 말씀드리겠는데 3천만 원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여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선생님께서 만약에 자금적인 여력이 더 되신다 그러면 제가 다른 데를 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미 여기에 올인을 하려고 지금 막 꽂히신 것 같아요. 예. 예, 자금이 일단 요거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너무 적은 자금으로 투자하다가는 좀 안 좋은 지역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네. 아마 화곡동 일대가 다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어차피 뭐 위에 있는 화곡 프로젝트 가격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데 네. 어찌되었건 뭐 한 10년 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강산이 변하는데 여기에 예. 10년 뒤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때쯤 돼서 이쪽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 정도 생각하시고 묻어 놓으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 정도로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면 또 1대1 상담 통화하셔서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들 가지고 계세요? 예. 북변 사지구에 네. 3월 달에 분양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신청하고 해오고 싶어서요. 자, 어떤 지역이라고 하셨죠? 북변 사지구, 김포, 김포요. 김포. 네, 네.
지금 걸프 사지구 보고 계시는데 여기를 분양받으시려는 목적이 거주 목적이실까요? 아니요, 투자 목적인데요. 아, 거주는 안 하시고 투자 목적, 임대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분양받아도 괜찮을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수고하십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네. 예,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북변? 사직, 아, 북변 재개발. 사직구. 예, 예, 북변 사지구. 예, 예, 북변 3, 4, 5 뭐 이렇게 있죠. 네네. 예, 여기 뭐 이주 다 하고 이제 철거하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죠? 펜스 다 쳐놓고. 예, 저 또 위에 보면 또 우리 걸포 사지구가 또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위쪽에 보면 걸포사가 있고, 예. 그래서 좀 헷갈렸습니다. 또 아까 처음에는 뭐 부평이라 그러셔가지고 부평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뭐 어찌되었건 여기가 북변 4구역입니다. 네. 북변 4구역. 여기를 이제 곧 분양을 하나요? 예, 3월 달에 분양한다 그랬어요. 일반 분양? 네. 예, 일반 분양. 분양가가 얼마예요? 아, 그건 1,100 얼마인가 그랬어요. 예? 1,100 얼마라고 했는데. 1,100 얼마? 그러면 뭐 한 4억 정도, 4억 얼마 되겠네요. 예, 예. 4억대 분양 받으셔가지고 이제 지어지게 되면 아마 뭐 한 3년 뭐 뒤가 되겠죠. 네. 예, 3년 뒤에 지어진다고 보고 그러면 그때쯤이면 김포 쪽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주변의 아파트 값들을 봤을 때 여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값들이 그래도 부변역 인근은 조금 괜찮잖아요. 아, 네. 예, 지금 현재 뭐 한 6억 정도 합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근데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어요 지금. 예, 어디나 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 만약에 그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자금을 주택은 하나 있으세요? 네? 주택은 하나 있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아, 예, 있어요. 아 그리고 몇 주택 사세요 혹시? 예? 주택이 총 몇 채 있으세요? 아, 4개 있는데요. 아 4개 있으세요. 조그만 거요. 작은 걸로? 예, 그럼 뭐 다 재개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임대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냐고요? 어디에 있는 거? 아, 진천, 충북 진천이에요. 진천에요. 네, 진천에 4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 정리하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거 정리하세요. 그 정리하고 그럼 서울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서요. 잘 모르는데 여기 북변은 또 어떻게 아세요? 아, 그 인터넷으로 알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 최소한 여기 북변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와봐야 되잖아요. 네. 가보셨어요? 한번 가봤어요. 아, 한번 가보셨어요? 예, 예. 멀죠? 네? 멀죠? 예, 멀어요. 예, 예, 서울 중심부에서 이제 올라오시면 뭐 서울역으로 해가지고 뭐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고속버스 터미널역이나 해가지고 예. 그 북변 가려면 멀죠? 예, 멀어요. 한참 걸리죠? 예. 예, 서울에서 멀면 가격이 많이 오르나요, 안 오르나요? 글쎄요. 잘 서울- 몰라서 이렇게 서울 전문가님한테 다 오르고, 부탁드려요. 그죠? 서울 다 오르고, 예.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나가지고 예. 서울 규제 들어가고 서울에 더 이상 투자 못하면 그때 외곽이 이제 오르죠. 예, 김포도 마지막에 올랐죠. 예, 예. 지난번에 오를 때, 예, 그죠? 알고 계시죠? 마지막에 예. 올랐죠. 근데 지금 서울에 규제 풀렸어요. 예. 그럼 예. 서울 사람들이 다 어디 집 살라 그러겠어요? 아, 근데 돈이 조금이라요. 돈이 조금이라서 그러신 거 알겠는데요. 서울에 다 투자하려 그러겠죠. 예, 그러면 김포가 다시 가격이 많이 오르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예, 그래서 제가 선뜻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자금이 얼마 정도 되세요? 4억밖에 안 되는데요. 4억이요. 4억요? 예,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시는 게? 예, 4억 조금 넘어요. 현금 4억. 예, 그러면요, 제가 김포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김포 살기 좋아요. 한강변 바로 옆에 있고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니고 4억의 자금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김포 이 외곽이 아니고요. 안쪽에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서울 쪽으로 보세요. 아파트를 보더라도 서울을 보셔야 되고요. 아파트 갭 투자하더라도 서울을 보셔야 서울 되고 어디세요? 돈 많이 벌고 싶다.
진천에 있는 거 그거 이때까지 갖고 있는 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 재개발을 투자하십시오. 아, 예. 예, 용산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요? 예,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개발 호재가 있고 가장 많이 오를 지역이 어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용이 있는 산이에요. 용산. 네. 예, 이제 용이 올라갑니다, 진짜. 개발 계획이 많이 발표됐고요. 서울시 도시기본비 계획도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용산 개발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시청자님? 이 돈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내가 정 모르겠다 그러시면 예.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거나 예. 아니면 세미나라도 참석하시거나 이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사학의 자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김포 반대 서울 쪽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지역보다 서울 쪽에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처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하남의 미사 센트럴 자이 보유 중인데요. 네. 향후 전망이 없다면 이것을 매도해서 서울에 중장기적으로 10억 선에서 혹시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찾고 있는데 아, 네. 근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할지 몰라서요. 네, 일단 하남 미사강변 센트럴자이 여기 전망이 네. 좀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서울로 이주한다면 어떤 지역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야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축된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갖고 계시네요. 예, 예. 예, 하남은 뭐 워낙 살기가 좋으니까. 예. 지금 자가로 그러면 거주를 여기서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지금 저는 예. 그거를 세를 주고 있어요. 아, 여기 전세? 예. 그러면 지금 거주는 어디 하고 계시고요? 서울에 지금 저는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아, 서울에 전세 살고 계시고요. 요번에 예. 10억 선에서 좀 들어갈 만한데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10억. 예. 잠깐만요. 그러면 이 하남을 매도를 하실 예정이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 가격이 요즘에 좀 많이 떨어져서.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팔고 매도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집이 없으니까 이제 10억 선에서 좀 찾고 있어요. 아, 10억 선에서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있잖아요.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지역은 서울에 지금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중곡동이요. 중곡동에요. 네. 다른 데 어디 이동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아무데나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이 하남은 신도시잖아요. 예. 신도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도 네. 오르고 그리고 네. 하남 자체가 여기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오를 때 서울하고 같이 오르고 서울이 조정을 받을 때 하남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고 여기를 이동을 안 하시고 그냥 여기 살고 싶다 그러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앞으로 이제 보면 서울은 공급이 없죠. 공급이 없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네, 새 아파트 공급이 없는데 하남은 거의 서울과 진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행정구역상 경기도예요. 경기도. 예. 네, 그런데 이번에도 규제가 마지막에 풀리는 걸 보면 하남은 지금 이제 엊그저께 풀렸잖아요. 그래서 서울과 예. 진배 없다는 건 맞아요. 근데 단지 행정구역 자체가 일단 다르다. 서울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 예, 제가 이제 서울에 공급이 없잖아요 라고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공급이 없으면 수요는 어때요? 서울의 수요,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선생님도 서울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집값만 내가 돈만 있으면 서울에 들어가서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잖아요. 다들 수요는 많아요.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거를 받쳐주지를 못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가격이 지금 오르지 못하고 내려왔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은 대출에 대한 규제,
대출 규제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리가 문제였어요. 금리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올라주면 모르겠는데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였는데 자 이제 앞으로 대출 규제 이것도 지금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던 집중되어 있던 모든 다른 규제들이 세금에 관한 규제들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1월 5일부로 다 해제가 돼버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풀려버리고 투기 과일주기도 풀리고 다 풀려버렸단 말입니다. 다 풀리고 이제 금리도 이제 올해 중반쯤이면 상단을 찍고 이제 슬슬 내려올 것이다라고 시장에 전부 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이제 슬슬 내려온다. 규제가 풀렸다. 그러면 앞으로도 서울은 공급도 없다. 이러면 서울이 제일 많이 오를 거다. 이건 확실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을 들어오셔야 되는데 과연 이제 시청자분한테 맞는 거는 그겁니다. 내가 10억 정도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야 될 것이냐. 서울이 오른다는 건 나도 알겠어. 근데 어디로 들어가지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뭐 한 두 군데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남에서 들어오시는 거는 찬성 서울로. 네. 서울로 들어오시는 건 찬성. 그러면 성동구에 여기 응봉동 있죠? 예. 응봉동에 우리 시청자님이 딱 10억인지 뭐 한 10억에서 좀 더 이렇게 가용 범위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출을 활용하시면 되니까. 예. 자, 여기에 응봉동에 가시면 대림 아파트가 있어요. 대림 아파트. 한강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연한이 됐어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 되게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후반부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재건축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풀려버려 가지고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대림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대림 아파트 바로 위에 보면 그 응봉 금호현대라고 해서 금호현대 아파트 여기 30평대도 한 10억 선에서 10억에서 15억 선 사이로 해가지고 취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둘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예, 그리고 한 군데 더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뭐 지역이 어디 되건 상관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동작구에 보면요. 여기 보라매 공원이 있어요. 보라매 공원. 보라매 공원 바로 옆에 신대방 우성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신대방 우성 아파트 1차. 2차 가시면 안 됩니다. 1차입니다. 1차 아파트 보면 이게 98년식이에요. 98년이니까 36년 정도 넘어갔죠. 그러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데 지금 재건축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자, 거기에다 13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대지 지분이 한 17평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갖고 있는 깔고 앉아 있는 신축 아파트 대지 지분이 얼마 정도 되냐면 12.5에서 13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뭐 한 4평 정도가 남잖아요. 4평 여유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말은 내가 분담금도 덜 들어가고 여기가 영등포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동작구기 때문에 위쪽에 영등포 신길 뉴타운이 또 있어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향후에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는 지금 총 응봉동에 있는 2개 아파트 그리고 여기 동작구에 있는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를 한번 꼭 임장을 해보시거나 한번 좀 제대로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뭐 더 상세한 전략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개별적으로 상담 한번 받으시기 바랄게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응봉동과 신대방 등 이 말씀드린 지역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하셔서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방송으로는 또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1대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많은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정 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하기에는 워낙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대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차은부동산투자연구소 3층 세미나실로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현재 이제 규제가 또 풀렸지 않습니까? 이 규제가 풀리면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이 좀 달라져야 돼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또 어디에다가 투자처는 어디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좋은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고 또 좋은 투자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니까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방문하셔서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셔서 세미나 신청해 보시고요. 문자샵 3989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핫한 뉴스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뉴스는 아무래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시장에 좀 이목이 집중될 수 있을지 여부일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가장 핫하죠. 엊그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완전히 다 해제가 돼버렸죠. 물론 강남 3구랑 용산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제 용산이 그냥 뭐 강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산이 좀 더 이 규제에 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용산을 강남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정부에서 탁 찍어줬습니다. 여기가 제일 돈 많이 버는 곳이다. 이렇게. 자, 이건 좀 여담이고요. 자, 일단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취득세 부분은 어떻게 바뀌고 양도세 부분은 어떻게 바뀌고 또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도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뭐 3가지 정도의 규제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해제가 되었다. 제가 요 굳이 기재를 했는 거는 뭐냐면 투기 지역은 기재부에서 결정을 하고요.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에서 지역을 정합니다. 해제도 국토부에서 하자고요. 이거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이거 찾아보고 알았는데요. 그냥 여담으로 이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넣어왔고요. 중요한 건 이제 취득세. 취득세가 우리 계속 그거였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주택을 사게 되면 일단은 8% 냈다가 다시 환급받는 조건, 뭐 그리고 3주택이면 12%에서 6% 막 이렇게 환급받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건 다 필요 없었어요. 뭐냐면 서울이 다 비조정 대상 지역, 물론 4개국 뺍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그냥 1에서 3% 원래대로 그냥 내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3주택부터는 조금 바뀌었는데 3주택은 원래는 6%였거든요. 12%에서 6% 이제 환급을 받게 되는데 8%에서 4%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2%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되게 좋죠. 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요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뀌는 거는 바뀐 부분에 대한 세금은 일단 기존대로 냈다가 다시 환급받는 조건입니다. 기준은 12월 21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만 취득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취득하시면 지금 잔금 치르시면 다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2주택자는 2주택 되시는 분들은 그냥 1에서 3%만 해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다 치우고요. 일단은 뭐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뭐 12%, 6% 이것도 생각할 필요 없다. 무조건 3.5% 증여 취득세율만 내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 조건이 면제가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비조정이기 때문에 이제 취득하시게 되면 무조건 2년 보유만 하시게 되면 1주택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실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에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기간도 바뀌었죠. 비조정 지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사시더라도 취득을 하시더라도 3년이 돼버렸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조합원 지위 자격 원래 승계가 금지되었죠. 근데 이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양도가 안 됐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 그리고 모아주택도 조합 설립 인가부터는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투기 과열 지구에만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가 다 풀려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된다. 이제 다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5년 재당청 금지 항상 제가 설명을 드렸죠. 투기 과열 지구에서 투기 과열 지구만 해당된다고. 근데 투기 과열 지구가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5년 재당청 금지도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해제가 돼버렸어요. 용산구에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해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한 군데 갖고 계시면 강남 3구 용산구가 아닌데 갖고 계시면 5년 재당청 금지가 적용이 안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세채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세채까지. 재건축 원래는 주택 수만큼 공급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규제가 들어와가지고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은 다 서울은 다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과밀 억제 권역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세 채까지 받을 수 있는 걸 받겠는데 그때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선정이 되면서 최대 그냥 1+1이었죠.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재건축은 세 채까지 가능하다. 그 외 지역은 주택 수만큼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 비규제 지역 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 낼 필요 없어졌고요. 그리고 6억 이하가 되면은 증빙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시간 날 때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또 참석해 보시면 많은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2-2638-3970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